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화가가 되기 위해 그림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시각적 레퍼런스가 필요한데요. 저는 유명 화가들의 화집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 그림의 시작점이었죠. 당시에 저는 피카소와 마티스라는 작가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당시만 해도 미술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도움이자 레퍼런스가 작가들의 화집이었죠. 이럴 때 다양한 그림들이 한 번에 소장된 책보다는 한 작가의 작품들만 수록된 그런 책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술사 책의 경우 너무나 많은 화가들의 작품 사진이 수록되어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작가 개인의 작품만 소장된 책의 경우에는 그 작가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끝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원작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첫 발을 뗄 때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피카소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도 자신이 그린 그림에는 피카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머릿속에는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이 보이지만 자신의 손을 통해 그 형태는 이미 자신의 방식과 스타일로 전개된다는 거죠. 내가 이 그림을 따라 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그림을 담고 자신의 캔버스에는 자신만의 기억과 영감으로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책을 보면 무엇을 보고 영감을 느끼라는 걸까요? 그건 미술의 다양한 시각적, 상징적, 감성적 요소들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우선 사진을 볼 때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든다면 피카소의 경우 저는 그의 입체파 그림에 흠뻑 빠지는데요. 피카소의 그림은 시간이 가며 다양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그의 초기 블루 시대와 핑크 시대 모두 호감이 가지 않는데요. 그냥 다른 작가들의 그림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체주의 그림에서도 애널리티컬 큐비즘보다는 신테릭 큐비즘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색상과 형태의 선명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죠. 애널리티컬 큐비즘은 무채색 위주로 그다지 색상이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뭔가 복잡하면서 명쾌하지 않은 그런 구성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에 반해 신테릭 큐비즘은 뭔가 단순하고 편안하고 다양한 색과 패턴들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동안 큐비즘을 공부하며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 그림의 결과물은 입체파와 닮지 않았어요. 매우 평면적이었습니다. 입체 공간을 아주 플랫하게 표현했는데요. 오히려 페인팅 스타일은 인상파나 표현주의에 더 가까운 그런 붓터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책을 통한 인상파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피카소의 그림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이상한 일이죠. 스케치는 많은 화가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스케치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나올 나의 작품을 미리 보는 그런 중간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며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케치를 진행하며 새로운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스케치북에 작게 그리기도 하지만 리허설처럼 큰 종이의 목탄으로 그려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 재료를 좀 알아볼 건데요. 저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합니다. 아크릴은 유화와 수채화 물감 사이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화처럼 질감과 불투명성을 잘 표현하지만 수채화 물감처럼 수성으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물에 잘 녹지만 한번 건조되면 유화처럼 물에 녹지 않기도 하죠. 건조된 아크릴 물감을 만져보면 마치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잭슨 폴락이나 마크 로스코 같은 표현주의 화가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작가의 채색 방법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습니다. 즉, 잭슨 폴락의 그림은 물감의 레이어가 점점 쌓여가는 그림이면 로스코의 그림은 희석제에 의해 수채화처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아크릴 물감은 이 두 특성을 다 수용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처음 배웠을 때처럼 검정, 하양, 노랑, 빨강, 파랑
이렇게 삼원색과 흑백만을 기초 색상으로 조작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몇 다른 특별한 색을 쓰는 경우 그 색이 매우 튀어 보이거든요. 이 기본색으로 조색한 경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조석되어 있는 그런 색상들을 사서 쓰면 그 색상 범위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색만을 사용하면 수많은 색상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색에 대해 말씀드리면 검정은 원래 타이타늄 블랙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랑의 경우 실제 노랑보다는 옐로우 오커를 쓰는데요. 옐로우 오커가 싫으시면 퍼머넌트 옐로우를 쓰셔도 됩니다. 채도를 다운시켜서 채색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빨강은 캐드미움 레드인데요. 한국 물감에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카라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랑은 코발트 블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타이타늄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흰색을 구매하실 때 타이타늄 화이트를 꼭 확인하십시오. 가끔 대충 보고 징크 화이트 또는 펄 화이트를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분명히 흰색의 차이가 납니다. 타이타늄 화이트가 더 하얗고 매트한 느낌이라면 펄 화이트는 약간 금속기가 드러난 듯한 번들거리는 그런 진주색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감 색상과 해외의 물감 색상에 다소 차이가 있고요. 색상 이름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색상명이 통일되지 않았다 보니까 주문할 때도 좀 불편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아크릴 물감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는데요. 국내에는 신한과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감으로는 미국의 리퀴텍스, 유트렉, 일본의 사쿠라, 호주의 조소냐, 그리고 고가의 골든 등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다소 가격이 저렴했던 리퀴텍스나 유트렉트를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감의 퀄리티 면에서는 수입품이 훨씬 월등합니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 비싸서 저처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국내 브랜드인 신한과 알파의 경우 퀄리티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 것은 색깔마다 각 브랜드의 색상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물감 제조 시 일관성이 없다는 건데요. 아쉽죠. 또 한 가지 국내산 아크릴 물감들은 수입 물감들에 비해 채도가 다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알파 물감의 타이타늄 화이트의 경우 채도가 너무 떨어져서 밑의 색을 커버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물론 회화 스타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스케치 후 그 스케치 안에 물감을 채워넣는 것은 페인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페인팅이라기보다는 컬러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페인팅 기법은 좀 더 페인틀리 페인트로 회화적인 페인트 기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더 자유롭게 풍부하게 채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일러스트레이션 느낌이나 팝아트적인 느낌의 회화에는 잘 맞지 않겠죠? 아무튼 페인팅하는 방법은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이 많은 실험을 통해 터득하고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창작할 그림을 제 그림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즐거운 시간입니다. 인간이 지닌 독창적 창작력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추상인 제 그림 스타일로 첫 번째 작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창작의 여행을 위해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